현재 G80은 그전 2세대 G80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몰기 좋게 세팅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약간 굼떠 확실히. 연비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쓰레기입니다. 야, 주행감이 제가 옛날에 지금 현행 G80보다는 DH랑 G80 이제 2세대 G80을 정말 많이 다뤘었거든요. 3.3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고급형 프레스티지급으로 가면 3.8이 박히고, 그때 시절 자연스럽게 8단 장착됐던 그 차들부터 해가지고 내가 지금 2.5터보 3.5터보 이렇게 바뀐 이 녀석까지 지금 다 섭렵을 해보니까 일단 그때 시절 세팅보다는 정말 한결 더 좋아졌어. 걔네는 약간 탱크 모은 느낌? 너무 무겁거든요. 엔진은 자연흡기라 출력이 생각보다 안 받쳐져. 근데 차는 겁나게 무거워. 연비가 진짜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았는데 그전 DH가 중량이 2톤이 넘어갔었어요. 그냥 평범한 세단이. 근데 이 3세대 G80부터 이제 완전히 달라진 이 2.5 터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하체나 이제 차량 철판, 외판 같은 데도 이제 알루미늄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보강을 해서 차량을 이제 살짝 다이어트를 시키고 터빈을 장착해서 이제 답답하지 않은 출력을 갖추면서 이 녀석이 훨씬 더 일취월장한 건 맞거든요. 근데 나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주행성 너무 좋아요. 일반 독일 차들 지금 현행 520이랑 E클래스가 너무 그랜저 같이 승차감이 편해진 건 있는데, 몰기 편해진 거는 있는데, 그전 독일 차랑 비교하면 얘가 확실히 일반 도로 영역에서는 더 가볍고 편안하게 몰 수 있는 그 오너 드리븐 특성에 맞춘 그 컴포트한 성능이기는 해. 지금 훨씬. 근데 지금 현행 5 시리즈 E클래스도 옛날 그 독일 차의 묵직한 세팅보다는 조금 더 운전하기 편한 질감으로 지금 세팅을 아예 싹 바꿔놨거든요. 나 5 시리즈도 그렇게 만들었을 줄 몰랐어.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세팅 값이 거의 편안한 승차감 세팅으로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현 승차감은 이제 많이 다듬어는 졌으나 독일 세단만의 이제 그 고속 주행 능력, 좀 더 좋은 출력과 이제 얘가 지금 8단 미션, 파워텍 8단 미션이 장착되어 있는 이 미션이 내구성이건 이제 안전도도 너무 이제 검증이 되어 있는 친구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터빈의 동력을 잃지 않게 이제 완벽하게 성능을 이끌어줄 친구는 아니야. 약간 동력 전달성이나 이제 그 조합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독일 차처럼 고속 주행에서 그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가는 차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밖에 이제 장점 삼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죠. 이 녀석의 주행 성능이 일반적인 일상 도로 영역에서는 정말 빛을 발하는 이런 중대형급 세단을 몰 때는 차체의 크기나 무게 때문에 운전자가 좀 부담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거든요.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지는 이 손의 무게감각, 그리고 내가 이 차를 구동을 시키려고 할 때 악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차가 이제 어느 정도 제동이 되고 이제 구동이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무게감이 이제 운전자가 고스란히 느끼는 건데, 현재 G80은 그전 2세대 G80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몰기 좋게 세팅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부분은 이 2.5 터빈이 달린 이 가솔린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조금은 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난무난하게 내구성 좋게 몰 수 있는 세팅이거든요, 장점은. 근데 이 녀석은 프리미엄이잖아. 얘랑 비교되는 아까 E클래스 5 시리즈 ZF 아니면은 벤츠 이제 나인트로닉 장착되어 있는 애들이랑 비교하면 사실 2.5 터보의 그 동력 성능을 8단 자동 변속기가 제대로 이제 그 변속을 제때제때 해주지는 않아. 동력 손실이 조금 있다는 소리죠. 고속 주행 능력에서 아주 약간의 아쉬운 부분은 솔직하게 있습니다, 이 녀석은. 자,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차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차들이 인기가 제일 좋아요.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지? 얘가 출고가가 일단 6천 스타트, 뭐 옵션 넣고 아까 이제 7천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G80을 수요로 하는 고객층이면은 최소 이제 처음에 신형 나왔을 때부터 대기업 임원분들, 아니면 이제 좀 괜찮은 수입을 가지고 계신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진짜 남녀노소 얘는 다 가지고 싶어하는 차종 중에 하나거든요. 베스트 원탑에 항상 거의
자주 언급되는 차 중에 하나인데, 연령대든 어떤 뭐 법인 개인 사업자, 일반 개인 고객층이건 이 차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녀석들이 이제 처음 출시되면은 법인 같은 데서 이제 수요가 엄청 많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 대표 아니면 뭐 법인의 임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차를 쭉 뽑으셨다가 차량의 이제 교체 주기가 빠른 편이에요. 법인에서는 차량의 가치 감가를 그냥 빠르게 이용을 하고 그냥 뭐 리스나 렌탈 형태로 이용하시다가 바로 처분을 하시는 그 주요 고객층들이 이제 썼던 차가 이제 시장에 한 방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가 심합니다. 종합적인 이유는 이거고요. 감가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이제 얼마나 인기가 있는 모델이냐, 아니면은 얼마나 비쌌던 차량이라서 부품이 얼마나 비싸냐, 이런 종합적인 사유로 감가라는 게 퍼센테이지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이 녀석은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은 편인데, 근데 일단 얘도 한 5년 타면 반가이는 생각해야죠, 무조건. 내가 6천 주고 샀으면 3천에 팔아야 되고.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완벽한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차가 이제 시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인이나 특수수요층들이 썼던 차가 한 방에 몰려오니까, 그래서 물건이 많이 나와서 감가가 많이 들어가는 사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기 겁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사회 초년생이야. 내가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이 신형 G80을 새 거를 살 여력은 없어. 그러면 뭘 보겠어요. 당연히 반값된 중고차 보겠지. 이제 그런 쪽에서 찾는 수요층들 때문에 중고차가 인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차는. 이거 전 세대 2세대 저기 G80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걔 아직도 1,000만 원 후반은 줘야 돼.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진짜 괜찮은 컨디션 한 2천만 원 하는 것도 아직도 있고요. 적당한 거 한 1,000만 원 후반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2세대 G80도 20년도 초기에 나왔던 G80도 시세가 이제 옵션도 많이 없고 키로수가 이제 많은 차량들은 2천만 원 후반 하는 것도 이제 엔카에 자주 올라와 있기는 한데, 얘도 적당한 걸 살려면 아직 3천 중후반 줘야죠. 완전 신형급 컨디션이냐,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감가가 좀 많이 이루어진, 보증 기간이 지난 4, 5년 이후의 차량이냐, 약간 이 정도 차이로 시세는 확 다른 부분입니다. 이 녀석이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 개인적으로 한 2등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등 뭐예요? 만듦새가 1등 GV70. 아 진짜 이지방 진짜 1등. 차 만듦새로만 얘기할게요. 차 만듦새 밸런스는 GV70 1등. 난 SUV가 그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줄 줄 몰랐어. 그 정도의 주행 능력과. 이 같은 파워트레인인데 느낌이 달라요. GV70 훨씬 더. 그 다음이 전 이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는 딱 이 투톱을 꼽고 싶고요. 독일 세단들과 비교하면 현행 모델 기준 이 녀석 2등. 만듦새 기준 이제 독삼사와 비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게 성장한 이 G80,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밀리카로는 사실 쓸 수는 있는 옵션 구색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후륜 기반이다 보니까 2열 레그룸 때문에 가족 용도로는 잘 안 쓰시고, 이제 은퇴한 아버지가 이제 딱 로망으로 하나 딱 구매하시는 그런 느낌인 거죠 뭐. 근데 패밀리카로 써도 될 정도의 옵션 구색은 훌륭합니다. 다만 공간성이 좀 그렇게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굼떠 확실히.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세팅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직결성, 칼 같은 반응은 아니어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건 주관적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고속주행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괜찮은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속주행 한 4단부터 직결성이 얼마나 좋은지. 반응은 내 스타일 아니야. 현대 DCT 미션 이런 걸 썼던 게 낫지 않았을까 G80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현대 파워텍 회사에서 만드는 이 자동 변속기 8단이 내구성은 진짜 끝장나게 좋아서 그냥 저냥 무난하게 오래오래 탈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 세팅으로 설계를 한 걸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 주행성에서 솔직히 높은 평가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반응 하나, 나머지 자세는 다 좋아요. 연비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쓰레기입니다. 제가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 지금 이 계기판 정보를 봐도 9km 정도 도심 일반 꽉꽉 막히는 곳에서 실제 연비 5.6km 나왔고요.
시승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거칠게 몰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도심 꽉꽉 막히는 곳 기준 보여주는 복합 도심 연비는 5.6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게 2세대 G80 때부터 사실 안 좋았는데 그나마 얘가 조금 더 좋아지긴 했거든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2세대 G80보다 이제 조금 더 가벼운 소재를 쓰면서 다이어트를 시키고 2.5 터보로 장착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괜찮은 가속력을, 주행 능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얘가 연비가 좀 더 좋아지긴 했어. 좀 더인데 일단 안 좋은 건 극명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이 RG3 초기형 G80이 나왔을 때는 디젤 라인업이 있었거든요. 현대 기아에서 줄기차게 쓰는 그 웬만한 경유차에 다 쓰던 그 2.2 디젤이 얘한테도 똑같이 박혔었어요. 얘도 그렇고 2세대 G80에도 박혔던 그 엔진을 고스란히 박은 건데 사실 차 주행 능력, 차 주행성으로는 꽝이었거든요. 그냥 연비 좋은 거에 만족하고 탔어야 되는 G80 디젤이 있었어 그나마. 근데 디젤도 수요가 좀 있었어요. 확실한 거는. 왜? 얘는 나이 연령대 뭐 특정 수요층 뭐 남녀 불문하고 다양한 수요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행거리가 많은, 내가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차의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G80이나 이런 급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E클래스 디젤이나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 종류로. 근데 이 녀석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없었으니까 그 디젤이라는 녀석이 이제 그나마 그런 분들의 니즈를 만족을 시켜줬었는데 단종이죠. 단종됐습니다. 지금 오늘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날짜 기준 이후로는 이제 일반 현대기아 승용 라인에서는 디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죠. 싹 다 단종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은 지금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시급한 상태인데 내년에 출시 정보가 또 있죠. 정확하게 이거는 현대에서 공식 피셜을 줬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근데 그럼 또 가격 올라가잖아요. 비싸지죠. 당연히 비싸지. 근데 독일차 라인업들은 파워트레인이 엄청 다양하죠. 뭐 일반 2.0 휘발유도 있어, 3.0도 있어, 2000cc 디젤도 있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어. 굉장히 다양한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출시를 안 하는 파워트레인도 있어. 심지어 BMW 같은 경우에 엄청 다양해요. 생각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상품성에 안 맞으니까 들여오지만 않는 거지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이 녀석도 제발 그런 분들의 이제 니즈를 맞춰서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80의 시승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명실상부 최고의 세단.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독삼사의 특히 벤츠가 굉장히 할인율이 좋은 편이다 보니까 아마 200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삼사의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다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내 스타일에 좀 더 맞는지 판단해서 잘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승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